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내가 내 살아가는 이 삶을, 나의 살아가는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바꿀 필요가 있나? 또 바꾸는 게 중요한가? 또는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시간에는. 자,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다. 자, 그런데 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지금 네 번째에 인간은 참 이상하게도 자신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자신의 삶을 누가 방해하냐면 다른 사람도 물론 방해할 수 있죠. 근데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네. 정말 나를 방해하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일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자신의 삶의 안타까움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이야기해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남편. 맞아요. 여자들은 남편이에요. 또요? 부모.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이 맞는 게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제 제가 보니까 가장 이제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핑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더 좋은 대학을 갔더라면. 이게 아주 많아요. 여자들은 제일 1번이 뭔지 아세요? 그때 선택을, 그때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내가 일생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선택하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핑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 핑계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남편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가끔 바꾸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나의 지금 부적응적이고 힘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바꿀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잖아요. 아니, 내 부모가 문제인데 내가 지금 뭘 하냔 말이에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결국 자기 면피하고 회피하고 지금 내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하기가 싫기 때문에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볼 때 인간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지 몇 년 됐어요. 저는요, 한 2, 3년 된 부인이 와서 자기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몇십 년을 그 남편이 딴 데서 살았고 자기 이제 성격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적어도 한 10년이 지나가면 그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이제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왜 1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20년을 같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을 많이 져야 돼요.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어때요? 불평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뭐 했냔 말이에요. 응? 그동안 좀 그 남편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보지. 응? 그동안 좀 계획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10년도 그냥 보내고 20년도 그냥 보내고 30년도 그냥 보내고 지금 와서도 여전히 누구 핑계를 대요? 남편 핑계. 예. 직장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직장을 다니다가 뭐가 안 되면 나에게 이런 선배가 있었더라면, 나에게 이런 백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어때요? 변화시킬 게 없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해하면서 남 핑계를 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핑계를 댄다는 거죠. 앨리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핑계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죠? 뭐 딱히 모든 인간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뭔가를 핑계대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신념. 그 신념들이 왜곡돼 있으면 그것이 그 인생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앨리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뭐 이런 존재라는 거죠. 자,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인간은 이런 비합리적인 이런 신념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된 어떤 감정들, 나쁜 감정들이 불러일으켜지고 또 인간은 이런
자기의 왜곡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들, 자기의 개념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이 앨리스가 볼 때요, 아주 쾌락주의적인 존재로 봤어요. 인간은 자기의 삶을 정말 즐거움을 찾고 어떤 걸 성취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하여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쾌락이라는 것이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짧은 즐거움 그런 것을 쾌락으로 포함시킨 것보다는 실상 우리가 진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래 참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즐거워요? 근데 왜 키우세요? 네? 얘가 정말 이 오랜 기간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이런 존재로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즐거움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쾌락주의자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큰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조금씩 참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 그래서 그런 그 존재인데, 그렇다면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자, 현재의 삶,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인지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 기쁜 감정, 행복한 감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간은 그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그 사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많이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지와 정서, 그 다음에 행동이 이제 이런 거죠. 인지는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는 인지는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는 정서 또한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행동, 이렇게 인지와 정서와 행동을 서로 상호적인 어떤 관계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앨리스가 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봤는데, 실은 이제, 이런 논란이 많아요. 인지가 정서에 영향을 주는가,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주는가. 근데 앨리스는 인지가 정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실상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보면 인지가 정서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럼 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실은 여러 정서적인 경험, 체험을 통해서 또 인지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는 때를 받아주면 안 돼. 애들은 버릇없이 기르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버릇없고 때를 쓸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엄격하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또 우리는 그러면 그 아이가 때를 쓰면 안 되고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가 때를 쓸 때 많이 혼내주고 절대로 때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게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엄마가 혼냈던 거, 이런 경험들, 그 정서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실은 이 사람이 또 때 쓰면 안 되고 때 쓰는 애들은 혼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과 인지와 정서와 행동들은 굉장히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앨리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그 중에서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 그런 신념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래서 인지치료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인지치료의 과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찾아낼까? 내담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때, 자, 제가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절대로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나? 예를 들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나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행동,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요즘 우울증이 너무 심해. 너무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와요? 우울한 정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도 치우고 밥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청소도 안 되고 집은 막 쓰레기가 쌓여가고 절대로 우울증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심한 우울증이 되면 모든 행동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청소가 잘 안 돼요. 진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집에 가면 집이 쓰레기통.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나 정서가 문제가 돼서 와요. 그러면 옵니다. 와서 제가 너무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제는 정말 밥하기도 싫고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면 자, 그 속에 왜 이 사람이 이런 정서를 느끼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인지치료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울해요. 이런 정서만 이야기하죠. 우울한데 우울할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생각이 들 때 이런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있죠.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올 때 화가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외롭다든지 이럴 때 그 속에 있는 감정이 이 사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한 사람들을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 우울 속으로. 너무너무 우울해요. 정말 손가락도 움직이기 싫어요. 이런 우울증 환자 갔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우울할 때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도 우울할 때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면 우울해져요? 맞죠? 그렇죠?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맞아요. 그렇죠. 예.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또요? 또 어떤 생각하면 여러분 우울해져요? 네? 뭐가 없다? 재미가 없다. 예. 재미가 없다는 약간 정서죠. 그죠? 생각. 왜 재미가 없을까요? 네? 왜 재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울해 본 적이 없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다 우울한 적 있어요. 예? 내가 언제 우울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사랑받지 못해 내가. 예. 나를 즉 말하자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죠? 내 자신이 별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야.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또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없어. 네, 다 나왔어요. 네, 능력이 없어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지금. 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울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첫째,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네? 쓸모가 없네? 이런 거예요. 첫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안 돼. 왜? 난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난 좀, 뭔가 이렇게 이상해, 내가.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 그 다음, 내 미래를 바라보니, 어때요? 앞길이 깜깜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상이라고 칩시다. 근데 첫째,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고, 두 번째, 아무 능력이 없고, 내 앞길이 깜깜해요. 그러면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냔 말이에요. 없겠죠. 그거예요. 우울한 사람을, 그 사람에 있는 생각을 찾아가 봤더니 그 속에 이 생각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생각을 하고 우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어요? 진짜 이 생각이 맞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인지치료라는 거예요. 애 둘을 키우던 엄마가 왔는데 진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울하다고. 그리고 막 너무 소망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덮여서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살 이유가 없고,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당신이만 지금 없어진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겠냐. 혹시 당신이 없다면 진짜 힘들 사람 있겠냐.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남편은 그래도 컸으니까 괜찮아. 그 조그만 애들 둘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응? 자기는 아무 쓸모가 없대요. 아, 왜 쓸모가 없어요? 그 두 애를 키워야지. 그 애한테는 이 엄마가 어떤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죠. 근데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아무 쓸데가 없다. 아, 지금 쓸데가 많어. 이 두 애를 키워야 돼. 얘를 못 키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애한테는 자기가 어떤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아니, 지금 쓸모가 많고 얘 둘을 키우고 있고, 응?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실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내가 아무 쓸데없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가끔 듭니다. 네. 아,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뭐 이 쓸데없는 짓 아닌가? 뭐 내가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많은데 이런 느낌들이 우리가 오죠. 네. 저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쓸모 있는 짓인가? 이런 거 우리는 갈등해요. 그죠? 근데 이런 갈등이 가끔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이게 신념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이 신념들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 그 늪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것들이 진짜 맞나?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논박을 한다. 그 말. 논박. 디스퓨트 한다. 디스퓨팅 한다. 논박을 한다. 정말 이 생각이 맞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당신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당신은 지금 두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엄마처럼 소중한 존재는 없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없다. 이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엄마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논박을 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실상 너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는가? 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죠.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왜 어쩌다가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네? 왜 아무 근거도 없고 실제 아무 맞지도 않는 생각인데 이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실은 어릴 때 부모의 태도,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대접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아주 어릴 때 이런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실상 우리가 어릴 때는요, 참 우리는 무능했어요. 그죠? 어릴 때야 우리가 맨날 부모한테 밥 달라 그러고 젖 먹고 부모의 이런 보살핌만 받았지 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런 생각할 만하죠. 근데 그런 때 부모로부터 너 쓸데없다. 너 왜 그것도 못해? 이런 말만 내면화된다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릴 때 어떤 말을 들었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를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극심한 우울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울로 고통받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이제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주 이런 거예요. 네가 뭘 하겠어? 응? 네가 뭘 하겠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찾아서 들어가 보면 그게 있단 말이에요. 네가 뭘 하겠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얘기.
어떤 분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소리도 좋고 이 사람은 성악도 한번 해보라는 말도 들었대요.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노래만 부르러 올라가면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리나 이제 너무 떨리니까 그래서 이제 왜 떨리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왜 떨리나, 뭐 노래를 못하나, 음이 안 올라가나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는데 그 노래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은 걸 이야기를 해봐라. 어렸을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부모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한테. 얘는요 목소리도 좋고요 음도 잘 올라가는데요 이게 노래 부를 때 좀 음감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얘를 소개하면서 얘가요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노래를 하면요 음정이 틀려요. 즉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 설 때마다 내가 이게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들이 자기 신념화된 거죠. 근데 그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불안. 늘 여기 설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한지를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야 될 건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기분이 변할 때 내 기분이 확 올라간다거나 확 떨어진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굉장히 슬퍼진다거나 그럴 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어떤 생각이 그 안에서 팍 올라와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화를 냈나? 이런 거를 이제 이 시간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네.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급격하게 정서가 변했거나 급격하게 어떤 느낌이 확 올라왔거나 어떤 행동을 과격하게 하게 했거나 이럴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비트 상담에서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 신념. 이 사람의 어떤 신념이 이런 행동을 불러일으켰나? 이 사람이 어떤 신념이 지금 이 사람의 정서를 이렇게 만들었나?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